25살 어린 그녀와 사라진 남편 미영씨의 가족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 이름은 미영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저와 남편 정수는 동갑내기로 늦은 나이에 결혼해 아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없어도 좋았어요. 둘만의 시간이 많았고 조용한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버스회사 기사로 평생을 일했습니다. 늘 묵묵했고 성실했어요. 새벽마다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삶.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무난하고 잔잔한 결혼 생활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다툼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나도 좀 쉬고 싶어. 남편이 그 말을 남기고 나가더니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마음이 상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25살 어린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요. 쌍둥이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그것도 다른 여자와?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은 무정자증이었거든요. 불륜녀가 임신이라니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쌓은 시간은 뭐였을까요? 그 후로 남편은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 금고가 열려 있었어요. 금괴, 통장, 집문서. 모든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여자와 함께 계획적으로 가져간 거였죠. 처음엔 분위기에 소중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뿐이었어요. 이렇게 배신당할 수도 있구나. 그로부터 5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서 있더군요. 그는 바로 제 남편 정수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해서. 그가 엄청 놀란 얼굴로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 서연이라는 여자가 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달려온 거였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어? 내가 죽었다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눈앞에 선 제 얼굴을 보며 정수는 그제야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는 허겁지겁 그 여자가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의 가구, 명품, 현금까지 몽땅 챙겨 사라진 후였죠. 정수의 계좌에 남은 돈은 몇만 원뿐. 알고 보니 서연은 처음부터 정수를 노리고 접근한 여자였습니다. 나 혼자 키워야 할 아이가 있어요. 아저씨 참 좋은 분 같아요. 함께 밥 먹어요. 당신이 곁에 있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런 말들로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그녀는 정수에게 핸드폰도 차단하고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과의 연락을 끊게 했어요. 회사도 퇴사하게 하고 1억여 원의 퇴직금도 받아 챙긴 거였어요. 당신 아내는 당신을 이해 못하는군요. 저와 뱃속의 쌍둥이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게 조금씩 남편을 가둬갔던 거죠. 결국 남편은 그녀의 말만 믿고 저를 떠났습니다. 그 후 서연은 남편 명의의 통장을 손에 넣었고 2억여 원의 돈을 자기 계좌로 옮겼습니다. 정수씨 카드로는 명품을 사고 집을 꾸미고 몰래 도박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이를 임신했다던 말도 거짓이었죠. 쌍둥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퍼온 이미지였습니다. 모든 게 드러난 후 정수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성실함, 가족, 명예.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서연은 정수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남성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뜯어낸 전과자였습니다. 현재는 사기 혐의로 고소돼 수배 중이었습니다. 정수는 남은 삶을 어떻게든 바로잡아 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죠. 하지만 당신이 나를 버린 그 마음은 다시는 못 돌리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정수는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그가 울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그에게는 너무 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속은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라는 시간, 신뢰라는 단어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아갑니다. 집엔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사진 몇 장이 전부입니다. 때때로 그를 떠올리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이 제게 말합니다. 미영아, 이제는 너를 지켜야 해. 사람은 사랑 때문에 무너지고 또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존재 같아요. 그 여자는 남편에게 상처를 줬고 남편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결국 남은 건 다시는 자신을 잃지 말자는 다짐 하나뿐이네요. 이제 저는 그 어떤 관계에서도 제 마음을 헛되이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먼저 나 자신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라디오에 보내는 이유요?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위로가 되길 바라서입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믿는 힘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시니어 사연을 이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